네, 국내에서는 70년 만에 떨어진 운석, 로또 이상의 과학적 가치는 무엇일까요? 이 시간에는 충남대 천문우주학과 이태영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11과 11을 잇따라 경남 진주에서 발견된 암석들은 운석으로 확인이 됐고요. 또 이런 가운데 세 번째 운석 추정 물질도 발견됐는데 보통 운석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? 네, 뭐 정밀한 건 정확한 건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 궤적이 거의 같고요. 그 다음에 그 표면에 그 운석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그 높은 열로서 탄 그 용융각이라고 하는 검은색 그 껍질 같은 게 생깁니다. 예. 그런 게 있는 걸로 봐서는 거의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아. 뭐 정확한 건 성분 분석을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요. 예. 네네. 그러면 세 번째 운석 발견 가능성도 높다라는 얘기인데, 네네. 지난 1943년에 전남 고흥군 두원면에서 떨어진 운석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. 네네네. 한 70여 년 만에 다시 이제 운석이 발견된 건데, 네네.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? 네, 이제 그 우리나라 건국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번에 이제 발견되고 가장 큰 그런 운석이 되는 건데요. 네. 그 1943년에 발견됐던 그 두원 운석하고는 거의 종류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 미분화 운석이라고 해가지고 태양계 초기에 만들어진 그런 비슷한 종류의 그 석질 운석인 것 같고요. 네. 무게로 봐서는 이번 것이 한 그때보다 한 5배 가까이 좀 무거운 거죠. 종류는 비슷한 것 같고요. 예, 그렇군요. 네. 앞서 제가 단신으로도 전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만, 네. 최근에 연이어서 이제 운석이 발견되면서 이른바 그 운석 사냥꾼들이 진주에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. 네네. 아무래도 뭐 인터넷이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 운석의 가격, 이 값어치 때문인 것 같습니다. 뭐 중국에서는 뭐 1톤짜리 페러사이트 운석이 무려 400억 원에 팔렸다,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. 그 가격 측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? 네, 지금 국내 그 운석 가격이 많이 부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예, 그 2000년도에 그 중국 그 위구르에서 발견됐던 그 북한 그 펠로사이트라는 운석은 그 철과 돌이 섞여 있는 아주 희귀한 운석이에요. 네. 그건 지구상에 들어오는 운석의 1%도 안 되는 건데, 그때 그 그람당 한 수십 불 정도가 이제 책정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뭐 제대로 팔리진 않았고요.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에 떨어졌던 운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종류로는 굉장히 흔한 운석입니다. 예. 지구상에 들어오는 운석이 한 90% 가까이 되는 흔한 운석이기 때문에 그런 희소성 같은 경우는 좀 없는 것 같지만 다만 건국 이래 우리나라에 떨어진 가장 최초의 가장 큰 운석이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크거든요. 예. 그래서 운석의 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그 희소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디서 왔느냐 출처라든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 발견 장소가 정확히 확인됐느냐 이런 예. 것을 가지고 이제 그 가격이 매겨지는데요. 운석 자체의 가격만을 놓고 본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람당 뭐 1불에서 많게는 한 5불 정도 그 사이가 국제적인 통상적인 가격인 것 같아요. 예. 근데 하지만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놓고 본다면 뭐 그거에 뭐 10배, 뭐 수십 배 이상 돼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 네. 가치가 있겠죠. 예. 물론 세간의 관심은 좀 가격, 값어치에 좀 맞춰져 있습니다만 네네. 학계에서는 이 운석을 가지고 좀 학문적인 분석도 하실 것 같은데 이걸 분석해 보면 그러면 뭐 어느 행성에서 왔다, 뭐 어떤 정보들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? 네, 기본적으로 이번 운석 같은 경우에는 태양계 초기에 만들어져서 거의 변형이 안 된 그런 운석입니다. 예. 따라서 이제 어느 행성에서 왔다든가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. 소행성에서 왔거나 아니면 소행성이 되다만 그 자그마한 유성체에서 온 것 같긴 한데요. 예. 이런 그 운석을 통해서 한 50억 년 가까이 전에 태양계가 만들어진 초기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. 네. 우주의 먼지와 띠끌들이 모여서 암석을 만들고 그것이 모여서 지구와 같은 행성을 만들게 되는 거죠. 근데 지구는 수십억 년 동안에 여러 가지 화산 활동이나 그다음에 뭐 풍화 작용, 침식 작용을 통해서 초기의 모습을 간직한 게 없거든요. 네. 근데 이 운석 속에는 태양계 초기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구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예. 그걸 통해서 우리의 최초의 모습, 태양계 초기의 모습을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겠죠. 네.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70여 년 만에 발견된 이 운석을 가지고 교수님께서 네네. 말씀하신 그런 학문적인 연구를 하려면 네네. 이걸 이제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벌써부터 이게 해외로 반출될 수도 있다,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예.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로또다 해가지고 가격적인 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.
정말 그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지면서 그것이 왜 우리나라에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잊혀지는 것 같아요. 예.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인이 없는 우주에서 들어온 물체 같은 경우에는 그 발견자에게 소유권이 어느 정도 가는 거는 맞는데 네. 이것이 이제 문화재라든가 뭐 천연기념물이라든가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물건으로 규정이 된다면 예. 그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. 아, 그러면서 발견한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적당한 보상금을 준다라는 정도 보상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그런 법은 있어요. 예.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뭐 천연기념물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아무튼 이 자체가 국외로 나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요. 네. 1943년에 발견됐던 두원 운석 같은 경우도 일본에 반출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영구 임대 형태를 갖고 와 있는 거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연구용으로 쓰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박물관이나 전시실에 전시하는 게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충분한 보상을 좀 해줘야 되겠죠. 예. 그래서 발견하신 분들한테 좀 서운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서 네. 그것을 연구용이나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전시용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들과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어떤 지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그렇습니다. 해봅니다. 예, 건국일에 처음 나오는 일이기 네. 때문에 설레가 없으니까요. 예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충남대 천문우주학과 이태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